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또 백성문 변호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자, 그런데 지난 5일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 이와 관련해서 부실한 관리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표소 안에 있는 투표 참관인을 만날 수가 있죠. 투표 참관인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를 위해서 투표용지 교부 상황을 포함해서 투표 과정의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셈인데요. 자, 그런데 지난 5일에 진행된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참관인도 없이 투표가 그대로 진행된 곳이 있었다는 시청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권자 한 명이 야외에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관인이 앉아 있어야 할 기표소 밖 의자가 텅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투표 사무원은 기표소 옆 계단을 올라가야 볼 수 있는 구조고요. 의자 위에는 투표용지 봉투가 쌓여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관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이 그냥 저희 혼자서만 들어가서 투표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투표하고 계단에 올라와서 좀 두리번거리니까 옷 다 입으신 그 선거위원회 한 분이 나와서 거기다 넣으라고 한 거예요. 사전투표록에 희망하는 참관인이 없다고 적혀 있거든요. 감염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게 다 있으시잖아요. 제가 강제할 그런 근거는 또 없거든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요, 임시 기표소에 최소 1명 이상의 참관인을 두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참관인들이 확진자를 꺼리는 탓에 투표 참관인 희망자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설명인데요. 또 다른 사전투표소에서는 심지어 참관인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안내를 했던 투표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일부 투표소에서는 참관인과 유권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상황들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이거 어디로 가져가는지 상관인이 없어도 된다고 상관인을 안 하셨고요. 상관인이 여기 참석하시지가 않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저는 참관인입니다. 참관인,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여기 투표함이 없어. 자, 드디어 내일 본투표가 진행이 될 텐데 앞서 본 상황들, 비슷한 상황이 내일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네. 일단 선관위 안이한 선거 준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그 사전 투표 때 5일 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지금 일반 투표자하고 그다음에 지금 자가격리자 확진자 투표가 투표자하고 같이 겹친 거 아니에요. 네. 한꺼번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동선도 제대로 분리하지 못했고 그리고 임시기표소를 만들었는데 투표소 한 곳당 임시기표소까지 만드니까 두 곳의 투표소가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기존의 참관인 숫자로 모자라는 상황이었고 또 확진자가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방역적인 준비에서도 좀 철저히 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네. 정리가 안 됐던 거죠. 참관인이 이제 그 자가격리자 확진자 투표소 기표소 있는데 배치가 되지 않는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진 건데요. 근데 본투표일의 경우에는 아예 그 비자가격리자라든가 네. 비확진자하고 자가격리자 확진자가 아예 구분이 되잖아요. 투표 시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아예 별도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은 조금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은 분리가 되는데 네. 6시까지 도착한 이제 비확진자분들이 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그렇죠. 6시에 투표가 딱 끝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럼 6시부터 일반 그 투표를 하시는 분들하고 확진자분들하고 동선이 또 겹치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선관위에서 지금 이런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러니까
6시까지 하고 6시부터 7시 반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한 6시 반 정도가 지나야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가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아직도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쉽게 그래서 이제 말해서, 선관위에서 어제 대책을 내놓은 게 원래는 자가격리자의 경우나 확진자는 5시 30분부터 해지를 해주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5시 50분으로 늦췄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나 이런 거 감안하면 네.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7시 30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다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비자가격리자하고 동선을 분리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정이 특별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 현장에서의 분위기인 건 알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까지 고려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할 일이겠죠. 자,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이번에는요, 이 사전투표 용지 부실 관리 논란도 함께 휩싸였습니다. 이 경기도 부천시 선관위는요, 기표가 완료된, 그러니까 이미 유권자가 투표한 이 사전투표 용지 5만여 장을 사무국장실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무국장실 내에 설치돼 있었던 CCTV 렌즈가 원래는 비추고 있어야 될 CCTV 렌즈가 종이로 가려져 있어서 보관 당시의 상황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요, 사무국장실 CCTV 렌즈는 회의 내용이 노출될까 봐 가려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함에 넣기 전에 관외 사전투표 용지 개수를 확인하는 장소로 사무국장실을 활용한 것이어서 CCTV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CCTV가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해명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이 우편 투표함이나 사전 투표함을 CCTV가 있는 곳에 놓으라고 할까요? 감시를 하고 부정을 감시하면 방지하기 위한 것이겠죠. 혹시라도 뭔가 이 안에서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부천시 관계자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른 지역에서 관외 투표한 것들이 이제 이 부천시 이 선관위로 오고 그럼 여기에서 다시 우편 투표함에 넣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편 투표함에 넣은 이후부터는 CCTV를 비춰야 되고 그 전에는 괜찮다거든요. 그 전에는 저게 혹시라도 바꿔치기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까? 제 말은 그리고 이게 부정 투표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기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전 과정 전체를 우리가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일정 시간 동안에 저 투표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단지 우리는 법에 저촉되지 않았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우리 저희 회의하는 과정 노출되기 싫어서 일시적으로 저렇게 해놓은 것이다라는 해명이 과연 이제 국민들한테 납득이 될지. 이게 지금 부천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네, 이런 맞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다고요? 거기에는 아예 CCTV도 없습니다. 아하. 여기는 CCTV가 있는데 렌즈로 가려놓은 거고 여기는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이제 보관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불법이다가 아니고 부정선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나중에 꼭 이거 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나중에 무언가 근소하게 당락이 결정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한쪽 유권자들,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리 부실은 투표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정말 시정을 해야 되고 이거는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